네, 안녕하세요. 안전의 달인, 조선의 달인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연습 문제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긴급하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작업은 휴대용 연삭기로 쇠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작업형 연습 문제, 작업형 문제에서는 동영상만 나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네, 시험장에서 이어폰, 헤드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시험을 보면서 소리를 들었다는 분들이 계신데 강한 믿음에 따른 환청입니다. 소리가 나진 않고요. 동영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진만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동영상은 여러 차례 돌려보고 순서를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동영상은 이 작업자분께서 땅바닥에 쇠파이프를 놓고 휴대용 연삭기에 날을 달아서 쇠파이프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불꽃이 막 튀고 있고요. 안전보호구로는 목장갑만 착용을 했죠. 그리고 뭐 안전모라든지 보안경은 없고 안전 화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반팔을 입고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실제로 현장에서 제지를 당하시겠죠. HAC 요원에게. 이 동영상은 뭐 텔레비전 예능에 나왔던 동물농장에 나왔던 동영상이라서 시험의 동영상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영상은 여러 차례 볼 수가 있고요. 몇 차례 보고 나시면 더 이상 볼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볼 게 있을 때까지 계속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고 위험 요인 및 개선 대책을, 안전 대책을, 위험 방지 대책을 몇 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위험 요인만 쓰라는 경우도 있고 개선 대책만 쓰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쓰라는 대로 쓰면 됩니다. 저는 위험 요인만 썼는데요. 만약에 위험 요인만 쓰라고 나왔으면 위험 요인만 쓰시면 되고요. 둘 다 쓰라고 하면 둘 다 쓰셔야 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제가 지겨울 때까지 돌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영상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형 시험 10분 컷입니다. 이러신 분들 계신데 떨어지세요. 한 동영상을 10분 정도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죠? 절단 작업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것이 휴대용 연삭기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날을 달아서 쇠파이프를 자르고 있는데 덮개가 없어요. 덮개가 없고 그래서인지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 날이 부서지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한다. 덮개가 없다가 위험점이고요. 물론 휴대용 연삭기로 절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냥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쇠파이프를 자르고 있는데 발로 고정을 하고 있고 손으로 잡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쇠파이프를 클램프나 바이스에 묶어서 고정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르는 도중에 작업하고 난 이 토막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클램프나 바이스 등을 이용하여 공작물, 작업물, 절단물을 고정한다. 각 개선 대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전구 보셔야죠. 이 작업자분 보시면 부실한 요소가, 위험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죠. 일단 불꽃이 막 튀는데 보안경 착용하지 않았으니까 보안경을 착용한다. 만약에 이 공간이 막 먼지가 막 뭉게뭉게 나고 있는 그런 밀폐 공간이야. 그렇다면은 방진 마스크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진 마스크가 그렇게 답일 것 같진 않아요. 왜? 분진이 막 날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전모를 안 쓰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 휴대용 절단기, 휴대용 그라인더 날이 부서지면서 날이 머리로 튀어간다면 부상을 입고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팔을 입고 있으면 반팔에 불꽃 튀면 바로 화상 입죠. 긴팔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다 이 작업을 보신 것 같고요. 또 이 자세 관점에서 보시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현재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죠. 이 자세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작업하시면 허리가 나가실 겁니다. 네, 잘 아시죠? 근골격계 질환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 작업하지 않도록 작업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작업대 위에 클램프나 바이스로 공작물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위험 요인 혹은 개선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답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작업장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다. 물론 우려 있습니다. 땅바닥에 동글동글한 쇠파이프가 10개 넘게 굴러다니고 있고 전기줄도 치렁치렁 되어 있으니까 걸려 넘어질 우려는 있지만 이 휴대용 연삭기로 절단하는 작업 자체와는 크게 무관하고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작업형 시험 가채점을 요청하시면 정리정돈은 보통 저는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답안이 안 될 여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자께서 목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목장갑을 끼면 안 된다, 장갑을 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러한 수공구,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장갑이 없으면 1시간만 일하고 나시면 손 금방 나갑니다. 다음날 손을 못 쓸 지경으로 손목이랑 손바닥이 완전히 맛이 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갑은 위험한 건 맞습니다. 목장갑에 올이 나와서 회전체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회전체 축 사이로 빨려 들어가면 위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장갑을 착용을 하는데 말려 들어가지 않는 장갑을 착용한다 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선순위는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찾는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동영상으로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출제된 문제 아니고요. 그냥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너무 모호한 요소가 많아서 이대로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요. 자, 똑같은 동영상에서 이번에는 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과 같은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동영상을 보고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령을 쓰는 것일까요? 네, 법령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 동영상의 작업은 참조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이 작업자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이다? 휴대용 연삭기로 쇠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이다 만 이 동영상이 참조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 두 번째, 안전화. 세 번째는 보안경. 마지막으로 방진 장갑을 생각했습니다. 방진 마스크도 아니고요. 또 방진 장갑이 들어간 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각각의 작업에 해당되는 일을 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보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가 있죠. 안전모는 어느 때 쓰죠? 뭐가 날라왔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작업자가 휴대용 그라인더 날로 절단을 하고 있는데 그라인더 날이 부서지면 날아올 수 있잖아요, 머리로. 솔직히 조금 각도라든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규정에 따르면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호구는 안전모, 두 번째 안전대, 추락의 위험은 없으니까 안전대는 아니고요. 세 번째, 물체의 낙하, 충격, 충격에 따라서 발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안전화 착용을 해야죠. 이거 동영상 보면 이 작업자가 안전화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안전화를 안 신었는데요.
안전화를 신었는데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동영상의 작업자가 안전화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지 안 신어야 되는지 그것만 쓰시면 돼요.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 네, 보안경 써야죠. 지금 그라인딩 절단하면서 불티도 날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경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용접 시 쓰는 용접 보안면 아니죠. 비록 불티가 날리고는 있지만 용접은 아니잖아요. 용접용 보안용까지 쓰고 이런 작업을 하실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예, 감전의 위험도 없으니까 절연용 보호구도 아니죠. 그 다음에 7번, 네, 방열복도 아니고, 8번, 방진 마스크가 답일까요? 라고 보니까, 선창, 선창이라고 하면, 예, 배죠. 배 안에 있는 창고에, 예,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이게 선박의 그 벌크 화물선에 그 곡물을 싣고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역 작업도 아니고, 먼지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 휴대용 연삭기를 절단하는 작업에서 방진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예, 권장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9번 추운 데가 아니니까 뭐 방한 뭐 등도 아니고요. 10번 요새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승차용 안전모도 아닙니다. 규정상으로 32조에는 총 10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제가 3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 두 번째 안전화, 세 번째는 보안경. 근데 저 밑에 가면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제 95조랑 제 518조에 가면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95조에서는 이렇게 날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네, 근로자의 손에 잘 밀착되는 가죽 장갑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목은 근데 장갑의 착용 금지예요. 뭔 얘기냐면 네, 목장갑 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장갑 끼지 말고 가죽 장갑을 끼란 얘기고요. 현장에 보시면 티그 장갑이라고 우리 갈색으로 된 가죽 장갑 끼고 계시는 분들 청소하는데 쓰지 마시고요. 이런 그라인딩 작업에도 쓰셔야 되고요. 518조 보시면 진동보호구에 의한 지급해서 진동작업 맞죠? 우웅 하고 수동구가 돌아가고 손에 엄청난 진동이 전달됩니다. 이런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95조랑 조합해보면 방진장갑은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장갑이 될 수 있겠죠. 돼야겠죠. 아무튼 방진장갑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용 연삭기를 절단할 때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에 방진장갑 들어갑니다. 장갑은 위험점 아니에요. 예. 그렇게 위험점이 생기지 않도록 가죽장갑을 끼라는 얘기가 있고요. 명백하게 방진장갑을 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동영상을 보시고도 여러 가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 제발 아는 문제 나왔으니까 10분 컷입니다. 엄청나게 쉬웠어요 하시는 분들 나중에 잘못 봤습니다라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세요. 예, 주어진 시간, 시험 시간 1시간 맞겠죠? 1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다시 한번 곰씹으시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외우고 이해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아니면 필답형에 나왔던 내용들과 잘 조합을 해서 작업형 시험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